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 소송에서 이제 주체무자가 이제 주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이 보증 쓰게 된 도급인은 별로 소송에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2번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듯이 3번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것에 대한 전면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서인지 보증인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생각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송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병에게 선정을 했다. 이런 것이죠. 의리 병을 선정 당사자로 선정했다. 그럼 선정이 가능하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53조의 선정 당사자 제도의 조문을 보면서 요건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공동의 이해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근데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라고 할 때 뉘앙스는 상당한 다수를 생각할 텐데 이 두 명도 여러 사람이에요. 복수의 두 명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적어도 한 5-6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여러 사람이라는 의미에 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명도 여러 사람이다. 그 다음에 피고가 선정하는 경우 등등은 조금 이례적인 거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원고 측에 복수의 당사자가 있을 때 원고 측에서 선정하는 경우를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선정은 원래 소송 계속이 된 이후에도 할 수 있고 소송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피고 측은 소송 전에 선정한다라는 상황을 세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피고 측은 자기네끼리 소송 지금 당하지도 않고 있는데 소송 당한다라는 상황을 맞춰서 선정한다. 이런 상황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상황 설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피고의 경우는 소송 계속 전에는 선정을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내가 변호사 시험에는 객관식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송 계속 전이든 소송 계속 뒤든 선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혹시 피고는 소송 계속 전에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상한 이제 이의가 나올까봐 나중에 가서 보면 선택형인데 문제를 이렇게 일부러 원고라고 못 박아서 상황을 세팅을 했어요. 원고 측이 그런 선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딱 못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피고의 경우는 혹시 소송 전에는 선정하는 게 상황적으로 나오는 게 이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논란이 있을까봐 그런 상황을 세팅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송 계속 후에요. 그럼 소송 계속 후에 그러니까 일단은 을과 병이 당사자였다가 을이 나 안 하겠다 병 네가 해라 라고 선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53조 2항을 보면 탈퇴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돼요. 그래서 그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컨대 원고 측에 애초에 선정을 하고서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에 선정 당사자만 등장하고 선정자는 목록에 등장하니까 선정자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고 탈퇴한다 이런 개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53조 2항을 보면 소송 계속, 소송 도중에 선정한 경우에 탈퇴한다라는 개념이 따라 붙는 거지 소송 전에는 선정 당사자가 나서니까 선정자는 목록에만 등장하고 당사자가 이제는 아니니까 소송에서 탈퇴한다 아니다 이런 말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소송 도중에 이제 선정을 한 거니까 당사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당사자였던 거죠. 을도 당사자였다가 병한테 선정을 시켰으니까 을이 소송에서 탈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송 탈퇴라는 개념은 53조 2항 말고 80조의 독립당사자 참가나 그 다음에 81조 참가승계, 82조 승계, 인수승계 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탈퇴할 수 있다예요. 80조 등의 독립당사자 참가가 있을 때 기존 당사자가 탈퇴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탈퇴 안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는 있죠.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면 참가자와 기존 당사자 중에 지금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그냥 소송에서 나는 남아있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전주인과 이제
새로 주인이 등장한 사람, 그 물건의 주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소송에 참가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송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탈퇴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참가자와 그 종전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혹시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면 탈퇴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펼치거나 자기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탈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53조에 탈퇴하게 되는 것으로서는 이게 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53조에 보면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당연 탈퇴로 보는 거죠. 그 탈퇴라는 개념 내지는 제도가 등장하지만 저쪽에 탈퇴할 수 있다라는 거와 여기는 탈퇴한 것을 본다가 차이가 있는 거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배점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하나 질문이 또 들어가네요. 218조 3항을 이해해야 하겠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그럼 선정 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 담당, 소송 담당인데, 담당자,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인 지금 을에게 미친다. 즉 병이 이제 을은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병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죠. 병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그 받은 판결은 병 거는 병 거인데 을 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인데,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218조 3항에 의해서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원래 피담당자인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18조 3항을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 설명을 위해서 선정 당사자는 뭐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서 소송 담당이라는 설명 성질이 되면서 218조 3항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서 질문에 답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 당사자 제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한 거는, 내가 선정 당사자 제도에서는 특별하게 특이한 주장을 해요. 65조 후문의 경우라도 나는 선정 당사자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보통 판례와 대부분의 학설은 65조의 전문의 경우에만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65조 후문이라도 쟁점이 공통되거나 상황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쟁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소송 수행하는 게 어떤 편의성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65조의 후문의 경우에도 나는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가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이한 주장을 하는데, 보통은 내가 선정 당사자 제도에 있어서 그걸 갖고 자주 물어보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 분석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는 65조 전문의 공동소송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법률상 동일한 원인에 기한 어떤 채무 채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65조 전문이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선정당사자 선정에 있어서 너무 또 여러분들 보면 그런 거 공부한 것 때문에 그 분량이나 그 점수에 비춰서 그 공통의 이해관계를 막 65조 후문의 경우, 전문의 경우 거기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왕창 써버리면 이 경우는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는 그냥 가볍게 타치하고 넘어가면 되죠.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 보증인 관계는 공통의 이해, 동일한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어떤 복수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것이니까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해서 요건에서 검토하면 되고, 오히려 내가 의도한 포인트는 피고도 된다. 뭐 그냥 그건 당연히 여러분 된다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번 딱 못 박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원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명도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된다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 문제가 질문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건 이미 선입관적으로 그렇게 방향은 잡혔는데 2인 이상의 의미, 2명도 된다라는 것은 한 번쯤 못 박아주는 게 좋죠. 그걸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면서 공동의 이해관계만 잔뜩 65조 전문 후문 이렇게 써버리면 점수 배점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 그냥 그 정도 배점밖에 없는 건데, 그걸 전적으로 거기서 거의 그것만 상당히 다뤄봤자 점수는 못 따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65조 전문 후문의 선정 당사자에 있어서의 요건은 내가 되게 혼자 그 후문의 경우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가 자주 내고, 그런 문제로 나갔을 때는 그거 내가 되게 중심에서 보는데, 중요시해서 보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그 엄격하게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건 검토하고, 그 다음 나가는 문제는 그 요건이 적법해서 이런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이
그러면 이제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느냐, 조문을 제대로 찾아서 그 어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뭐 그런 설명을 이제 효과로서 하면 되죠. 선정자는 소송에서 이제 탈퇴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탈퇴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느냐 부분에서는 약간 찬반 양론이 있어요. 당사자 적격이 없어지느냐. 그럼 이 사람이 탈퇴한 것으로 보는데 선정해놓고 그 소송에 참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당사자 적격이 있냐 없냐. 그럼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선정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에 소송을 내면 중복제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서 중복제소로 보죠.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선정자가 자기 것을 재차 직접적으로 냈을 때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에 259조에 걸린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쟁점 등도 있는데 하여튼 선정 당사자한테 선정을 한 이후에 선정자의 당사자 적격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는 그럼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 등등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볍게 얘기해 좀 본격적으로 여기는 그게 뭐 지금 주 쟁점은 아닌데 그런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풀어서 설명하고 그래서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218조 3항에 의해서 선정자에게 판결 효력이 확장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질문.